오늘은 국제결혼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가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래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국제결혼을 하려고 막상 마음을 먹으면 일단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나라 여성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느 업체에 결혼을 의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판단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나라 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번 정해지면 그게 잘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업체에 관한 어떤 판단 기준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데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 이제 근거가 이런 걸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업체가 어느 나라 여성을 주로 결혼시키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업체에 여성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여성 회원이 몇 명이나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그 비용이 얼마인가. 그 비용 안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의 질을 보겠죠. 몇 성급 호텔에서 묵는지 또는 식사를 어떻게 주는지. 이 정도 나눠서 결혼 후에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는지 아마 이런 걸 따져볼 겁니다. 다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제결혼업을 이제 오랫동안 한 14년 정도 했는데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모든 중요한 판단 기준 다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업체의 결혼 진행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업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업체의 결혼 방식을 따져봐야 되는데 의외로 신랑분들이 그 업체의 결혼하는 진행 방식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거나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업체의 결혼 진행 비용이 얼마인가를 많이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 추천해주는 여성이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가 이런 정도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목적이 단순히 결혼이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나랑 잘 맞는 신부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사실은 업체의 결혼 진행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맞선 보고 내일 결혼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도가 크겠죠. 근데 아직도 상당 부분의 결혼 진행 방식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사전 매칭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 매칭 한다는 의미는 사전에 선정한 여성, 나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여성하고 결혼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기껏 연애해놓고 가서 엉뚱하게 다른 여성하고 결혼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그 결혼 진행 방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정말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의 신뢰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그 업체가 신뢰할 만한 업체인가를 따져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하거나 또는 상담을 해볼 때 어느 업체도 자신의 업체가 가장 믿을 만한 업체고 신뢰할 만한 업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확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갖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랑분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 아마 대표적인 게 그 업체가 얼마나 많은 성혼을 시켰냐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혼을 시킨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많이 시켜서 신뢰할 수 있는 거가 아닌 게 많이 결혼시켰는데 많이 사고 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게 잘 했느냐 사실 이제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뢰도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냐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도 기업체가 오래되면 그 회사는 좀 믿을만 하겠죠. 그런데 국제결혼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결혼 업체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그 신뢰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왜 오래된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설립 연도가 얼마 안 된 회사는 사실은 이제 경험이 짧다는 소리죠.
국제결혼업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작은 실수가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인생에 걸려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사실은 되게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설립연도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그 회사가 그 해에 설립된 게 아니고요. 그 회사가 국제결혼업 같은 경우에는 상호를 바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제결혼업을 진행을 하다가 인터넷에 여러 가지 비난의 글이 올라오면 상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영업 취소가 돼서 상호를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4년 텀으로 회사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를 해보거나 상담을 해보면 한 20년 진행을 해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도 한 20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회사 설립 연도를 보면 1년, 2년밖에 안 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험은 한 10년 있는데 실제로 올바르게 20년 동안 진행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제결혼 업체의 경우에 10년 이상 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2016년, 2017년 정도의 업체인 경우도 국제결혼 업체로서는 굉장히 역사가 긴 업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업체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를 따져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신뢰도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결론을 좀 내리면 크게 따져봐야 될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업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가. 또 하나는 그 업체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삼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업체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업체 설립 연도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느 회사나 국제결혼 업체는 국제결혼 등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결혼 등록증에는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등록번호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맨 앞에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옵니다. 국제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그 회사의 설립 연도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 다시 성남 다시 국제 다시 10일 하면 2011년도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등록증을 가지고 그 회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2022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3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홈페이지든 블로그든 카페든 그런 것을 만들면 국제결혼법상 국제결혼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등록번호를 확인을 하시면 그 회사가 언제 생겼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립 연도를 판단하시고 그 회사의 어떤 신뢰성, 그 회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제결혼 회사가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국제결혼 업체를 선정하는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